제주항에 도착한 대형 크루즈에서 연기가 솟아올라 오늘 아침 소방당국과 해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은 초기에 자체 진화됐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항에 정박한 크루즈. 검은 연기가 지상 8층 꼭대기까지 뒤덮었습니다. 객실 아래 갑판 출입구에서는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000명이 넘게 탄 8만 5천 톤급 크루즈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제주항에 들어와 승객들이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他就说现在有故障，然后会停一会儿电，让大家别惊慌这样。 목격자들은 배가 입항하자마자 객실 및 통로 쪽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매캐한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훈련이기에는 너무 연기가 까매서 이 정도로 크게 한 적은 없었는데 반경 1km 정도의 안개같이 연기가 있고 탄 냄새가 났었대요. 크루즈 밖으로 뿜어져 나오던 연기는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이 꺼지면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불은 지하 3층 기름 정제실에서 시작됐는데요. 크루즈 선박 내 자체 진압대와 함께 소방시설 등이 작동돼 초기 진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진화에 나섰던 선원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 불로 지하 3층 기름 정제실의 배관과 천정 등 50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엔진룸 옆에 테크니션 룸은 기름을 이제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 그 기계실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해서 스프링클러로 초기 화재가 진압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크루즈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방과 해경 등은 90명이 넘는 인원과 차량 30대를 동원해 긴급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출항할 예정이었던 사고 선박은 선박 검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출항을 하루 미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 용천 동굴은 세계 동굴 전문가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존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신비로운 동굴 내부 모습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만들어낸 용천 동굴. 천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종유관이 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자라나는 석순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굴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 지난 2005년에 우연히 발견된 용천 동굴은 세계 유일의 용암 동굴과 석회 동굴의 특징을 모두 갖춘 신비로운 동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 동굴은 이제 용천 동굴이 이제 유일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동굴이 바로 용천 동굴이 되겠습니다. 용천 동굴의 신비함을 더하는 천년의 호수. 호수 아래에 있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을 타다 남은 숯조각과 각종 토기, 동물 뼈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구간에 걸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도 용천 동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던 흔적이 있고 그 당시 이제 뭐 제사를 지냈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동굴을 출입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동굴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보전을 위해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용천 동굴. 하지만 이번에 고해상도 영상물로 제작돼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용천 동굴뿐만 아니라 한라산 백록담, 곶자왈, 사려니 숲길 등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공공저작물로 개방함에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용천 동굴의 고해상도 영상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공공누리를 통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호텔보다는
휴양 콘도를 더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 자세한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78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유원지. 골프장을 끼고 커다란 숙박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체 객실만 985개. 그런데 95%에 이르는 934개의 객실이 휴양 콘도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리조트. 대규모 숙박단지가 조성됐는데 모두 휴양 콘도입니다. 전체 콘도 객실 수는 414개입니다. 이처럼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휴양 콘도 건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38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의 사업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휴양 콘도 객실 공급 규모는 1,491실로 관광호텔 1,146실보다 더 많았습니다. 휴양 콘도 객실 규모는 1,000실 이상이 1곳, 800실 이상 2곳, 600실 이상 2곳 등 200실이 넘는 사업장이 17곳으로 숙박시설 공급 계획이 있는 34개 사업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휴양 콘도에 집중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결과 도내 콘도 객실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5,300여 객실에서 2016년 7,600여 실로 늘었고 지난해 말 9,300여 실을 기록해 75%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이 휴양 콘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업비 확보 때문입니다. 분양에 의해서 재원 조달의 어떤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고요. 관광 사업자들의 어떤 시각에 그 행정을 좀 소프팅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의 사업 계획서를 입수해 사업비 조달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아덴힐 리조트의 경우 총 사업비 2,492억 원 가운데 자기 자본금은 430억 원으로 17%에 그쳤고 콘도 분양 수입으로 2,062억 원 83%를 조달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라온 프라이빗 타운 유원지는 분양 수입으로 60%인 2,459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삼매봉 밸리 유원지는 57%인 1,893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도 휴양 콘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숙박시설 객실수 1,090실 가운데 휴양 콘도는 890실로 관광호텔 200실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숙박시설 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객실 수가 한 1,000실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주소호텔 100실짜리 한 10개가 추가되죠. 죽을 겁니다. 지하수 오염시키고 경관 망치고 무엇보다도 영세한 자본을 가진 도민들 생존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독특한 시설들을 확충하기보다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콘도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 제주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당초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3번째 콘도 건축 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양리 마을회는 제주도 경관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마을회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 없이 사업자의 허위 답변으로 졸속 심사를 했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콘도가 들어서면 동쪽 부분 절토로 환경이 파괴되고 성산 일출봉을 완전히 가려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들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승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정부에 요청한 오영훈 지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정부와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국민의힘도 신산업 정책 등 제주 현안에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다음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민 8,796명이 4.3 중앙위원회에서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49명으로 사망자 17명과 행방불명자 6명, 후유장애인 9명과 수형인 17명이며 유족은 8,747명입니다. 특히 수형인 희생자 중에는 군사재판 생존자로는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화춘 할머니와 현재 광주고법에서 일반 재판 재심이 진행 중인 고 한상용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8차 추가 신고 19,000여 명에 대한 첫 번째 심의 결과인데 4.3 희생자는 14,871명, 유족은 119,2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MBC 이따금 김현명 기자가 살인적 노동 쿠팡 보도로 7월 민주언론 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쿠팡 노동 문제 연속 보도를 한 제주 MBC 이따금 김현명 기자와 MBC 차주혁 장슬기 기자에게 민주언론 실천상을 수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내부 정보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보도로 자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지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서귀포 시민들은 각종 형사와 민사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와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소액 사건과 조정 사건을 다루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있습니다. 크루즈 입항이 늘면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제주산 농수축산물도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농수축산물 등 크루즈 선용품 지원 실적은 올해 1분기 2억 1,100만 원에서 2분기에 19억 4,300만 원으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1분기에 51척, 2분기 85척 등 올 들어 크루즈 166척이 입항했습니다.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이안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근처 소금막 해변에서 이안류에 휩쓸린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이안류로 스노클링을 하던 피서객 6명이 바깥바다로 떠밀려 갔는데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던 서퍼객들이 구조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받습니다. 맹견 소유자들은 기질평가를 받은 뒤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격성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뒤 기질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주 지역에는 52가구에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8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동주택과 주차타워 등 지하와 실내 주차장의 충전기 550여 기를 점검하며 문제가 발견된 시설은 조치하고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80%로 충전율을 제한하고 민간 시설에는 권고하며 CCTV와 질식 소화덮개 등 화재 예방과 진압 장비를 확보하거나 권고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